안녕하세요. 초록책갈피입니다. 오늘은 운, 준비하는 미래 세 번째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운, 준비하는 미래.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 최고의 인생 트랙과 최저의 인생 트랙이 있다. 저 사람은 참 열심히 사는데 운이 따라주지 않아. 하는 일마다 헛발질이야. 사람이 돈을 비켜가는지 돈이 사람을 비켜가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저 사람 생긴 걸 보아. 어딜 봐서 돈이 붙게 생겼어? 그런데 하는 일마다 돈벼락이니 하늘이 도와준다고 할 밖에.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야.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이 하고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운이 좋다 나쁘다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일단 자기 능력과 노력 이상의 결과를 얻으면 행운, 반대의 결과를 얻으면 불운이라고 정의해 보겠습니다. 매우 자의적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통용하는 운의 의미라고 해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사주명리학의 세계관은 명확합니다.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는 것이지요. 인간의 생로병사가 자연의 질서와 순환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주명리학은 자연의 이치를 밝혀 인간 자신을 성찰하는 학문이지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사주팔자가 정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첫 호흡을 하는 순간 자연의 에너지와 일치하는 사주팔자를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얼개가 결정되는 것이지요. 이때 인간과 자연 에너지의 상호작용에 의해 몇 가지 인생 트랙이 주어집니다. 이 인생 트랙이 어떤 사람에게는 2개, 어떤 사람에게는 3개 등 사람마다 가지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최고의 인생 트랙과 최저의 인생 트랙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최고의 인생 트랙에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 로또 1등에 당첨된다든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최저의 인생 트랙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비참한 노숙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최고의 인생 트랙과 최저의 인생 트랙의 차이는 삶의 효율성에 있습니다. 행운을 누리는 삶이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거두는 것이지요. 우리가 좋아하는 축구 경기에서 잘하는 선수와 못하는 선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람을 따라가느냐, 축구공을 따라가느냐의 차이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공은 놓쳐도 사람은 놓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기 시간 내내 죽자고 축구공을 따라다니지만 한 번도 공을 차지 못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축구를 잘하는 스타급 선수는 사람을 놓치지 않고 또 정확하게 공이 오는 길목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기회를 만들고 또 기회를 잡으면 결코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공을 잡으면 끈질긴 집념과 투혼을 발휘해 골로 연결해내지요. 최고의 인생 트랙에 올라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당신에게 주어진 삶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로 인해 스스로 삶에 대한 성취감과 만족감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인생 트랙을 선택했다면 결코 만나지 못할 귀한 인연을 만나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간답니다. 그리고 다른 인생 트랙을 걸을 때와 비교해 재물의 크기, 명예의 높낮이, 인생의 만족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5만여 명의 운명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최고의 인생 트랙을 걷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3%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로 제한해 살펴보면 이 비율은 더욱 낮아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최저의 인생 트랙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어떤 행운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도 미처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노력만큼의 대가를 누리지 못한 채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운을 누리는 행복한 삶. 과학적인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모든 변화는 전조를 보이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보통 사람들이 천시를 알 길은 없지만 자신의 가시적인 변화를 통해 운이 바뀌는 시기를 짐작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운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자신의 변화를 전제로 하니까요. 사람들이 운이 좋아지는 시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존감과 자신감이 강해진다. 시련을 견디는 동안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자기 안에 충만함을 느낀다. 2. 악연이 끊어진다. 운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손해를 끼치거나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인연이 정리된다. 3. 단점을 인정하되 얽매이지 않는다. 학력, 외모, 재산, 인맥 등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지는 않는다. 4. 상대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외부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줄어들음을 느낀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의 가치 판단과 생활에 만족한다.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 5.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루게 된다. 비즈니스의 손실, 동료와의 불화, 건강상의 문제 등에서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 즉 사소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6. 새로운 일이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의 성과가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새 모임에 가입해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새로운 일의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7. 고질병의 상태가 좋아진다. 힘든 일을 겪으면서 얻게 된 위염, 우울증, 불면증 등이 일시에 낫지는 않지만 이전보다 상태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실히 느낀다. 8. 가족에게 변화가 생긴다. 아이의 출산, 형제의 결혼, 승진과 전직, 재산의 변동 등 집안의 경사가 생긴다. 9. 취향의 변화가 생긴다. 좋아하는 색깔이 달라진다거나 의상, 헤어스타일, 취미가 자연스럽게 변화한다. 10.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한다. 과거에 매달려 후회하는 경향이 사라지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미래의 꿈에 도전한다. 누구나 최고의 인생 트랙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을 모두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불행한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온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 태어나는 모든 생명은 기쁨이고 축복이니까요. 이것이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행복과 행운을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운명학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운을 쫓기보다는 때를 기다리라고 가르칩니다. 최고의 인생 트랙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을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주어지는 선택의 순간에는 늘 최적의 타이밍과 올바른 방향이 결과를 좌우하니까요. 사람의 만남, 일의 추진, 돈의 문제 등 모두 이 두 가지의 해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힘은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최적의 타이밍에 최고의 인생 트랙으로 옮겨갔다면 분명 길지 않은 시간에 당신의 삶은 드라마틱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에 세세한 신경을 쓸 필요도 없이 운명이 당신을 위해 최고의 것들을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당신은 내 능력과 노력 이상의 행운과 행복을 누리는 것에 감사하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자, 최고의 인생 트랙으로 올라갈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당신 앞에는 더 큰 행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의 원리, 행운을 쫓기보다는 때를 기다려라. 행운은 타이밍과 방향이 결정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운이 좋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감나무 밑에 있는데 입을 벌리자마자 감이 떨어졌을 때, 아니면 로또 복권을 구입했는데 1등에 당첨됐을 때를 의미할까요? 물론 횡재수도 운의 영역에 속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횡재수는 바로 손재수로 이어져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요. 여기서는 느닷없이 얻고 잃는 횡재수보다는 운의 일반적인 인과관계를 다루려고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니까요. 운명학 역시 자연의 법칙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과학의 영역입니다. 운에서 방향과 타이밍의 인과관계. 운명학에서 운이 좋다는 의미는 삶의 효율성이 높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스스로 노력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비해 더 많은 돈과 명예가 따르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좋은 인연을 만나 쉽게 난관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노력을 하지 말라거나 되는 대로 살아가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었을 때 자신을 공치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공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고 그것이 더 좋은 인연과 기회로 연결되어 다시 좋은 결과를 낳는 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간답니다. 말 그대로 행운이 행운을 부르는 셈이지요. 운이 좋은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는 적절한 타이밍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방향과 타이밍의 조합, 이것이 운명학에서 다루는 행운의 제1법칙입니다. 여기에서 운의 방향과 타이밍의 인과관계를 살피고 밝히는 게 운명학이지요. 먼저 운명학에서 말하는 방향의 의미를 풀이해 볼까요? 개개인의 삶은 일반적으로 어떤 경향성을 보여줍니다. 각자의 명과 운이 결합하면서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하나의 방향성이라는 표현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가는 삶의 태도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한 갈래 길만 직선으로 놓여 있는 게 아닙니다. 굽이굽이마다 몇 갈래의 선택지들이 주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서 곡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운명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타이밍입니다. 바로 선택의 시간이지요. 같은 방향, 같은 길을 선택하더라도 타이밍에 따라 결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향이라도 나쁜 타이밍에 선택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마련이지요. 방향과 타이밍의 인과관계를 사다리 타기 게임의 비유에 설명해 보겠습니다. 원래 사다리 타기 게임은 하나의 선택지를 정하면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세로선과 가로선이 만나는 교점에서 무조건 90도 각도로 방향을 꺾어야 합니다. 그러고는 다음 선택의 순간이 오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행로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스스로의 의지로 제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직면하게 되고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수동적인 입장에 놓이게 되지요. 단, 사다리 타기 게임에서는 선이 고정되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가로선이 랜덤하게 위아래를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때 옮겨 타느냐, 내려올 때 옮겨 타느냐에 따라 운명이 엇갈리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운명학에서 말하는 타이밍의 개념입니다. 올바른 방향이라도 나쁜 타이밍에 선택한다면 내리막길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고, 좋은 타이밍에 선택해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옮겨 탄다면 기대 이상의 결과를 수확하는 행운을 누리게 된답니다. 나쁜 방향이라 할지라도 좋은 타이밍에 선택을 하면 손실을 크게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언제나 하나이다. 일상생활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사를 하고 싶은데 집이 안 팔려 고민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고 싶어 하지요.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이익을 볼 수 있는 타이밍에 구입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신의 재운에 맞는 종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가 역시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좋은 거래자를 만날 수 있는 타이밍에 부동산을 내놓아야 합니다. 처음 두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되면 부동산 거래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둘 수가 있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세 번째 조건이 충족되면 최소한 손실은 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타이밍이 아닌데 부동산을 팔려고 애를 쓴다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설사 거래가 되더라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주어진 몇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당신은 도표까지 만들며 고민을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택한 뒤 어떤 길을 택해도 비슷했을 거야, 또는 그땐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하곤 하지요. 혹자는 그래, 결국 그 길을 택할 운명이었던 거지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운명학적인 진실은 여러 선택지 사이에서 가장 좋은 길은 하나이며, 당신은 선택할 권리가 있고 그 선택에 따라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과 성공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택해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 운명학적으로 살펴보면 그 타이밍과 방향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과연 지금 회사를 옮겨야 하는지, 옮긴다면 어떤 종류의 회사인지, 현재 사귀는 친구와 결혼하는 것이 맞는지, 부동산을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산다면 어떤 종류의 부동산인지 등에 대한 답은 언제나 명쾌하답니다. 운의 원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적절한 타이밍에 선택하라.